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전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 지금 뇌물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문재인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면서 지금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 가족의 태국 생활과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제공될 경제적 지원 규모에 대해서 문재인이 사전에 정보를 모두 제공받아서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 이스타젯에 사위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와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상직은 문재인의 전사위 서창호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 씨가 항공업계에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정식 직제에도 없는 직급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공소장에 따르면 202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상직 전 의원은 한 달 뒤인 4월 9일 곧바로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 계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상직은 4월 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10일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하는 등 문다혜 부부 지원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방문해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이튿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직이 알아본 문다혜 부부 지원 내역이 문재인에게 모두 전달됐다고 검찰이 파악했다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파악하고 있었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매관매직을 하고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실을 통해서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그리고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이를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6월에는 이상직이 이스타 항공 직원에게 서 씨를 채용하고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거비 전부를 지원하라. 직하면 상무로 해라. 이런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이 타이 이스타젯 박스코 대표 등을 소환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는 이상직이 서류 심사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직제에도 없는 상무 직급으로 채용하게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항공직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채용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니까 아예 흔적을 만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문재인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 부장으로부터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 계획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측은 사위 취업과 관련한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했을 것인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측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서 친인척 팀이 사위 부부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 범위이고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선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유동자산도 없고 소득도 단절된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 방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수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문다혜 부부가 여러 차례 소득이 단절돼서 문재인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함께 문다혜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을 직접 관리하기에 이르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장을 통해서 문재인의 전사위 서모 씨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지위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서 씨가 토리 파인즈에 취업해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태국으로 보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문다혜 부부가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 무렵까지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재인 소유 사제에 무상으로 거주했고,
이후 양산시 물금업 소재 빌라로 이사할 때는 문재인으로부터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이 문다혜 부부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지원해주던 생활비를 이상직이 대신했으니 문재인에게 이상직이 뇌물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스씨가 로스쿨 입시에 계속 실패하고 부부관계마저 악화되니까 문재인이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있던 모 씨에게 부탁해서 스씨를 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스씨 부부가 세후 260만 원 월급으로는 평균 600만 원 이상의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씨의 모친에게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했던 스씨 모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을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를 했고, 공소장만 읽어봐도 문재인이 이상직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다혜 부부를 챙겼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소장 내용만 입증된다면 문재인은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추앙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을 어버이를 넘어서 거의 신격화 시켜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의 범죄를 모두 면섭토록 하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모두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줄줄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을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에 이은 한국의 3대 지도자로 축켜 세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신성불가침 존재인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전국민적인 영웅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김준혁이 나섰습니다. 자칭 정조대왕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난 총선 이전부터 이재명을 정조대왕에 비교했고, 그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총선에서 공천장을 받아냈던 인물입니다. 김준혁은 총선 공천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이재명은 공천장을 끝까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혁은 과거 온갖 성적인 발언들을 비롯해서 문제성 많은 발언들을 수없이 쏟아냈던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당시 공천 취소 압박을 받았지만 이재명은 끝까지 김준혁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준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늦깎이 초등학생들과도 성관계를 했을 것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또 고종이 여자를 밝혀서 밤마다 땡땡 파티를 하다가 나라를 망쳤다고도 말했고, 태계 이황은 성관계의 지존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화여 대생이 과거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토끼에 빗대어서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교미를 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암놈과 순놈 구분이 안 된다라고 비꼬아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뭐니 해도 앞건은 김준혁이 공천장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2021년 8월에 출간한 이재명을 정조에 빗댄 책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이 확정된 다음 날에는 하늘의 뜻, 하늘의 계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정조대왕에 빗대어 재미를 본 김준혁이 지난 4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또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당내에서조차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준혁은 3년 전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때 이재명이 40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재명은 100이다. 2배 이상의 역량 차이가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최근 세종, 정조, 이재명은 우리 역사의 3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에게 공천장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 내공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당내에서는 지나친 은행이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부 경쟁에 불이 붙어서 그런 우려는 지금 묻혀버리기 일쑤입니다. 대선에서 이기면 이재명에게 한 자리를 얻어받기 위해서는 아부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모두가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현역 의원들은 진작부터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죄를 탕감하고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이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단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 이런 내용까지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되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향한 민주당의 아부 경쟁이 불러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기 직전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판을 중지시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재판이 계속되면 무죄 선고를 내릴 예정임을 공표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이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한 민낯이 지금 하나하나 까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법안이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말리는 게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키니까 상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이런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독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